김민석 후보 측 해명을 정리해 보면은 그렇죠. 2020년 이전에는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경조사 신고 의미 없었다. 이거 한 가지하고 또 국회의원 세비 외에 그의 기타 수입은 그에 다 썼기 때문에 연말 기준으로 하는 재산 신고 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네티즌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는 나옵니다. 김민석 메비우스의 띠. 예, 맞아요. 또 이게 유명한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의혹을 이제 네티즌들이 이거를 좀 정리를 한 거예요. 지금 앵커님하고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볼 테니까 저희가 좀 한번 해보세요. 짜봤는데 질문해 보십시오. 네. 자, 최근 5년 동안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았는데 어떻게 재산은 오히려 8억이 증가했습니까? 출판 기념회 경조사 등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그런 수입들을 신고하셨습니까? 그 수입은 같은 연도 내에 다 쓰면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 그런 수입들을 다 쓰셨다는 건데 어떻게 재산이 8억이 증가했습니까? 출판 기념회 경조사 수입 등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런 수입들을 신고하셨습니까? 그 수입은 같은 연도 내에 다 쓰면 법적으로 신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이 재주가 많으시네요. 아니 이게 네티즌 사이에서 이런 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한번 얘기하시고 그냥 돌리시지 뭐 그걸 계속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복되는 메비우스 띠 한 번 더 할까요? 어쨌든 어떻게 재산은 분명히 얘기했는데 경조사나 그다음에 출판 기념일 재산이 늘었다고 했어요. 네. 그것 때문에 늘었다. 네. 근데 왜 신고 안 했냐 그러니까 그런 수입들은 연도에 다 쓰면 법적 신고할 의미가 없었다.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니 반대로 얘기하죠. 네. 이게 현금이 없으면 신고할 의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럼 현금으로 쌓아뒀다? 아니 현금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계속 이제 앞서서 가시죠. 차용증을 왜 썼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건만 가지고 요건. 아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건만 현금 받은 거 현금 돈은 받은 흐름이야. 아니 흐름이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이때 받은 거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전에 김민석 후보자가 풍족했냐? 안 풍족했잖아요. 추징금 낼 거 많았잖아요. 월급 낼 거 많았죠. 현금으로? 그러니까 이 현금으로 본인이 쓸 때가 많았다라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 돈을 내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돈을 빌렸어야 됐고 빌린 이유가 뭐 세금이라든지 벌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충당하기 위해서 차용을 했다. 그러면 이 돈 플러스 차용 이 부분들이 이제 쓰여진 것들을 24일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현금으로 받아서 경사는 경사비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고 예산은 예산비 쓰고 남은 돈이 있을 거고 출판 기념은 출판 기념회에 대한 행사 홍보비 인건비 등등 빼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선생님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해명은 다 썼대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리고 나서 남은 돈을 썼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5억이 들어왔으면 경상비를 털면 그게 전체가 5억이냐? 아닐 수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일일이 다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식 공짜로 합니까? 장례 공짜로 치릅니까? 출판 기념회 그냥 책만 놔두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경상비를 털고 남은 돈을 여기저기 본인이 뭐 어떤 채무든 별도로 사용할 때가 있어서 지급해서 썼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24일 날 본인이 똑같은 질문을 할 거예요. 그럼 재산이 안 늘죠. 그래서 2억이 남았다는 거잖아요. 2억이 늘었다고 지금 하는 거죠. 재산 신고하는 것은. 아니에요. 김민석 지금 자꾸 섞지 마요. 제가 김민석 후보자가 최종 경영학 전공한 사람이고 나도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경제가 다른 거예요. 우리 경제는 분석을 많이 회계학을 하고 우리가 전공을 한다고 자 봐요. 우리도 해요. 봐요. 5억을 벌었어. 4년만 2020년부터 24년까지. 그렇죠. 근데 쓴 돈이 뭐 6억 내고 저 추징금 남은 거. 그다음에 2억 현금 저 헌금하고 이런 거 해봤더니 생활비용 해봤더니 한 10억은 쓴 거로 볼 수밖에 없어. 네. 마이너스 5억 아니에요. 근데 재산 7억이 늘었어. 이게 뭐 12억이 4년 동안에 어디서 왔냐? 지금 저 출판기념회만 얘기해도 23년 11월 달에 한 출판기념회만 보잔 말이에요. 그럼 11월 달 예를 들어서 2억이 들어왔다고 쳐요. 현금만 들어왔어. 카드도 그냥 현금만 받아 우리는. 현금이 들어왔는데 그럼 11월부터 12월 사이 2억을 다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만 보세요? 지금 소장님 말씀하셨는데 못 쓸 수 이유가 없. 다 쓸 수 있어요. 쓰죠. 왜 못 써? 그럼요. 지금 그런 얘기잖아요. 저도 출판기념회 하고 2달 만에 나서 2억 다 썼다. 아니 저는 한 일주일 만에 쓰더라고요. 2억을요? 사셨네. 왜 그러냐면 제가 출판기념회를 했는데 뭘 야, 샀길래? 남는 게 얼마야? 그랬더니 없대. 뭐 행사비 뭐 이거저거 다 털고 뭐 출판 그 한 거 외상값 그걸로 해서 퉁치고 하여튼 뭐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설명을 하겠죠. 이거는 내일 꼭 본인이 좀 설명을 좀 잘 해줬으면. 경영 경제 좋겠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냥 단순한 사실 덧셈 뺄셈 문제 아니겠습니까? 덧셈. 그렇잖아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안 되잖아요. 덧셈 뺄셈도 그러니까 이거는 현대 회계학의 원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회계 기법을 김민석 후보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지 지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대해 보세요. 네. 차대가 안 맞잖아 이게. 내일 약간 또 이게 논리적으로는 안 맞지만 호텔 경제학도 막 생각나더라고요. 이게 돈이 어디로 사라졌어요. 메비우스 그, 이 그는 호텔 또 경제가 다른 얘기긴 한데 아무튼. 그거 하면 혼나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일 그 어떤 얘기를 가지고 해명을 가지고 오실지 참 궁금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다 양보해서 국민적 눈높이에서 상식선에서 이게 몇 억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런 경조사로 재산이 모을 수 있다. 재산을 모을 수 있다. 그냥 요거 자체가 그렇죠. 사실은 그냥 조금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는 게 맞습니다. 좀 김민석 아니라니까요. 후보자가 잘 살았다라고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죠. 경사나 예사나 출판기념회는 다 그게 인덕이거든요. 예, 억지로 강제로 안 오면 너 나중에 두고 봐 이런 사람들은 없어요. 그 아니, 얘기는 너-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왜? 도와주시는 거 그러지 맞죠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잘 사셨으면 이렇게 이거 가지고 난리가 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우리가 저는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지만 그 속 사정은 본인이 가장 잘 알아요. 내가 그분이 이 정도의 피상적으로 들어왔다고 하니 그 돈이 어떻게 해서 경상비 털고 나머지는 어디 있었는지 들으면 되지. 여기서 우리가 과도하게 추측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짓는 것 자체도 조금 무리지 않을까 싶어요. 부장님 이틀만 더 버티십시오. 그러니까요. 뭐 자녀 문제도 사실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좀 분노하는 포인트가 두 개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 그리고 군대 문제. 이 부분들도 좀 걸려 있는 게 있습니다. 특혜 부분이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홍콩대 들어갈 이거는요. 때도. 근데 이거는 전 굉장히 객관적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네. 이게 지금 특혜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가 특혜인지를 우리가 찝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공격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어서 입법 활동하는 데 있어서 아들의 무슨 세미나 관련해서 입법하는 데 있어서 뭐 발의자로 이름을 넣고 이렇게 지원해줬다. 그래서 이게 대입에 반영이 됐다는 게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지금 그 증거는 없어요. 네. 그게 했다는 것만 알고 이 아드님이 국내 대학은 들어가질 않았잖아요. 다니질 않았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확인되지 않은 이상 공격하면 저쪽에서 또 전략 미스라고 하니까 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세게 할 건 아니에요. 다만 비용이 어디서 났느냐는 것 때문에 네. 이렇게 쪼들리고 막 재산이 마이너스고 뭐 잘 살았다고 하시는 분이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무슨 돈으로 아이를 홍콩대나 코넬이랑 이런 데 보냈느냐 국제고등학교 보냈느냐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포인트에서 물론 아직 그게 관련돼 가지고 실제로 입학할 때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죠.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 고등학생이 어떤 입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발제했는데 그게 법안까지 발의가 된다? 예, 그게 안 좋죠. 일반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안 이해할 수 되죠. 없는 거죠. 안 되는데 저렇게 나오기 때문에 의석수도 많고 우리는 더 확실한 걸 가지고 공격해야 입을 다물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다 우리가 던질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107석하고 뭘 해요. 그러니까요. 180석 있으면 할 수 있죠 우리가.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라디오 들었는데 그렇게 뭐 고등학생이 아이디어만 좋으면 입법 발의까지 갈 수 있다라고 민주당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가요? 그래요. 그래요? 왜? 그러니까 뭐 대학 동아리에서도 찾아오고 고등학생들도 와서 뭐 환경, 기후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디어를 많이 가지고 옵니다. 요새 고교에 있어서 뭐 그런 활동들이 본인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으나 의원실에 있으면 엄청 찾아와요. 찾아와서 제안서를 주고 가고 뭐 대부분 보면은 아이디어는 신박한 것도 있고 어쩔 때는 좀 너무나 상상력에 근거한 것도 있는데 아마 김민석 후보자 아들 같은 경우는 표절 예방 교육 관련된 거라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의원실 강덕구원으로 알고 있는데 강덕구원이 이거 괜찮은데 나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았는데 한번 볼까 해서 그거를 한번 내용을 정리해서 국회 법제실에다 맡겼고 법제실에서 이거는 법안으로서 충실하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 해서 그걸 받아서 발의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씀한 대로 대학 어떤 입시 정도에 활용이 됐다면 비난마다 마땅할 것 같은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은 그 누구라 하더라도 해줄 수 있는 게 아닌가 그 싶습니다. 리치님께서 제2의 조국이네 뭐 이런 평가도 뭐 그렇게 보시는 분도 조국이라는 있겠지만 이름이 이제 계속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는 있겠으나 사실상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입장 바꿔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민주당이 야당일 때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서 이런 거 있었으면 뭐라고 했을지 쫙 나오잖아요 리스트가. 저는 안 소장이 해요. 뭐 엄청나게 얘기할 저는 그냥 할 수 있지 뭐.
근데 뭐 무슨 박균택 의원 같은 분은 부모가 자식 일 도와주는 일 자체를 뭐라고 할 수 없는 거 하면서 좀 그러다가 조국 사태 맞아가지고 정권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 정권도 많이 시간 남았다고 해서 안심할 일은 아니라는 걸 제가 꼭 말씀드립니다. 나토 안가금부터 시작해서 김민석 그렇죠. 이거 시작부터 2개 기억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유, 지금 총 공세를 발휘해서 저기 여당 쪽에서는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있어요. 굉장히 편 들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 중국 칭화대 논문에서 표현이 있었잖아요. 도북자. 예, 도북자, 뭐 반도자. 이런 표현을 써서 사과를 하라고 했더니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이제 죄 없는 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시고 정청래님께서는 이제 김민석 후보가 이재명 후보 수호라고 했는데 이제 김민석 후보를 예수에 비유하기까지 했다. 뭐 이런 그 저기는 예수가 되게 많아요. 아버지도 많고 그냥 막 종교를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잖아요. 이분 이제 당대표 선거 두 분 다 당대표 선거 나왔는데 박찬대 의원이야 뭐 유명하니까 여기 막 닦아주고 이재명이 나고 내가 이제 정청래가 이재명이고 이재명이 정청래다. 나의 베스트 프렌드다. 안 친하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김민석을 지키는 게 이재명을 지키는 거예요. 이게 안 맞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이 그냥 무지성으로 가는 전략으로 이제 속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면 웃기단 말입니다. 어떻게 김민석을 지키는 게 이재명을 지키는 김민석을 제가 볼 때 김민석을 버리는 게 이재명을 지키는 거죠. 이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국민님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청문회 기간을 아무래도 국힘에서는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사실 뭐 이틀로 좀 부족하지 아니하는 의견이 근데 가능성은 저는 없겠죠. 이틀 해봤자 뭐 사흘 나흘 20일에도 똑같아요. 어떻게 되냐 김민석 의원 그쵸. 가만히 있고요. 이렇게 양쪽 의원끼리 서로 오디오 물려가지고 싸우고 나가고 뭐 하고 이러면서 갈 겁니다. 그거 그냥 인준하세요. 지난번에 국민의힘이 정권 잡을 때도 그런 식으로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제가 앞서서 얘기하자면 국민들이 분노할 만큼의 어떤 한 방을 갖고 있지 않고서는 야당이 쉽사리 어떤 정부가 임명하는 그런 공직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쉽지 않아요. 국민들이 시키는 거지 정치력으로 아무리 여의도에서 떠들어봤자 나 잘하고 있어 하면 뭐 할 거예요. 국민들이 뭐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러면 끝이에요. 오늘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생각하는 거는 그 출판 기념회 네. 네. 이게 합법적으로 이제 선거 비용 뭐 주로 선거 비용을 그저 보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이거는 뭐 꼭 김민석 후보뿐만 아니라 좀 제도적으로 좀 바뀌었으면 한다는 심정 좀 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어떤 인사청문회가 총리로서의 자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검증을 해야 되는데 물론 뭐 김민석 후보가 그 점에서 완벽하다는 건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김민석 후보가 총리할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지금 검증을 하나도 못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그래왔어요. 국민이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출판 기념회도 물론 선거 때 돈 많이 드는 거 맞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출판 기념으로 해가지고 500만 원 뭐 거기는 이제 선거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도 뭐 이렇게 신고 안 했다는 사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뭐 제가 김민석 후보를 두둔하라는 건 절대 아닌데 이건 좀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두 가지. 바꿔야죠. 예. 그러니까 뭐 법안이 나오잖아요. 1인당 10건 이상 사면 안 된다. 정가로만 사야 된다. 그게 그냥 1일 서점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제한을 두고 그렇게라도 하자. 오죽하면 이런 법안까지 창피한 거예요. 이거. 여당 되셨으니까 좀 아니 물론 이제 뭐 좀 바꿀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거. 아니 바꾸자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개혁의 문제라서 이거는 여야가 머리 맞대고 바꿉시다 하는데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아 그럼 이번에 못 갖는다.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건 여야 의원들이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못 왜 그러냐면 그렇죠. 본인들도 받으니까. 이걸 제한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이 뭐 국민의힘 의원들이라고 이거를 쉽게 포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 출판 기념회 자체를 무슨 어떤 정치 자금의 저수지처럼 여야 정치인들이 이용하지 않고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고 애시당초 크게 봐서는 차라리 어떤 정치 자금 자체를 아예 바꿔서 기업원도 다시 2004년도 이전으로 해서 받을 수 있게 해야 투명성만 인정해주면 정치하는 사람들이 굳이 그 정치 자금에 대해서 코가 끼는 상황들이 안 나타날 겁니까? 이거는 바꿔야 된다고 보고 인사청문회도 미국과 영국처럼 가족 검증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배지가 아니라서. 그게 대통령 전용 계획이랑 똑같아요. 야당 되면은
멀쩡한데 왜 바꾸냐. 야당 되면 이거 후졌는데요. 떨어질 것 같은데요. 이러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래도 과거보다 나아진 게 의원실에 카드 그 단말기 갖고 와서 돈 결제하게끔 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아졌죠. 네. 근데 하나 자기가 쓰지도 않는 책을 출판 기념하는 거 그것부터 막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맞습니다. 쓰지도 안 맞아요. 하고서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종이만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그렇죠. 예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후보 시절에 그게 한번 논란이 됐죠. 이병태, 한동훈 그 당시 후보가 한참 공격을 이병태 교수 했는데 얘기 나온 거 얘기하는 예, 거죠? 아무 얘기도 못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 출판 기념회 얘기에서 좀 자유롭지 못한 분들 꽤 있을 겁니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야당인 국민의힘이 좀 고치려는 노력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저희는 법안도 지금 내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뭐 힘이 없어서 참 예. 총선. 아니 그 내면은 아마 민주당도 받을 거예요. 예. 아, 그래요? 그럼요. 정말? 좋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나온 게 그 내용인데 주진우 의원이 낸 거. 네. 10건 이하. 아 여건이요 말고 전체적으로 그 아 출판 기업에서 기념- 받자? 아니 이 정치자금법을 싹 개정을 해서 이 출판기념회 출판 자체도 기념회 관련 얘기를. 이건 했죠. 뭐냐면 네. 너무 뒤놓고 그냥 김민석법을 만들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어찌 김민석 않고 후보자 뭐라고 김민석법이라고 그래요? 전체를 다 바꿔야죠 전체를. 네, 전체를. 음. 그 다 중에 바꾸지. 오셈법이 그렇잖아요. 네. 지구당 없습니다.